네, 파워 시스템 시간입니다. 시스템으로 시장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재누리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하재누리입니다. 네, 유로존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뉴욕 증시도 사흘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어떤 것들을 좀 봐야 될지 전략 들려주시죠. 네, 오늘 전략의 타이틀은 수급 강화가 필요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타이틀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 조건이기도 하고 또 충분 조건이기도 하다는 얘기죠. 여기에 절대적인 의미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는데요. 유로존 문제가 계속해서 걸림돌로 작용되고 있고 오늘 유럽 증시가 또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이 화면 보시는 게 다우 지수인데요. 다우 지수는 물론 하락을 했습니다만 0.33% 하락폭이 깊지 않았고 장 초반에 형성됐던 저점 밑으로 흘러내리진 않았습니다. 다만 다우 지수를 보게 되면 거래량이 증가되질 않고 있습니다. 왼쪽에 수치를 좀 보시게 되면 오늘까지 나흘째 약세 모습이고 9일째 장중 종가 변동폭이 1%가 채 되질 않습니다. 그만큼 불안불안하지만은 어느 정도 기대감도 있는데 이러한 기대감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거래량 또 수급 강화 이런 부분입니다. 이건 우리 시장도 절대적으로 예외가 아닐 거로 보기 때문에 오늘 핵심 포인트를 보게 되면 우선 내수 소비 관련 종목군들 거래가 다소 붙고 있죠. 이런 쪽으로 접근을 좀 시도해 주셔야 되는데 뉴욕 증시의 상승 종목을 보더라도 이렇다 하기 어떠한 연결고리의 연속성이 좀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내수 소비 관련주 쪽으로 주목을 좀 하시고 거래량이 증가하는 종목을 매매 포인트로 잡되 절대적인 측면에서 우선은 단기 매매를 해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장중에 주목하실 부분이 있습니다. 화면 보시는 게 중국 상해 지수인데요. 2000포인트가 깨질 직전에 와 있습니다. 우리랑 거의 지수대가 비슷해지고 있는데 2004포인트죠. 다만 어제 종가권에 살짝 낙폭이 좀 줄어드는 부분을 보였습니다만 이 역시도 거래량 증가 수급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정책적인 면이 됐든 아니면 어떠한 글로벌 재료가 확대되든 이런 부분에 따라서 거래가 증가되더라도 우리 거래도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로 거래가 증가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을 주목해 보셔야 되겠고요. 자, 또 한 가지는 21선 지지력을 보이는 종목을 주목하자. 그래서 오늘 핵심 포인트는 전체적으로 거래량과 수급 강화 여기에다가 포커스를 맞춰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거래량과 수급 강화 그리고 내수 관련된 종목군들도 좀 봐야 되겠고 상해 종합지수도 봐야 되겠고 여러 가지 볼 지표들이 많네요. 그렇게 변수들이 녹록지가 않은 그 상황에서 해외 증시도 내렸고 야간 선물 지수도 0.7%가량 밀렸습니다. 오늘 추가적인 조정이 좀 예상이 되는 구간인데요. 지지선과 저항선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네, 일단 말씀하신 대로 오늘 지수는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이 열려있는 상태로 보셔야 될 겁니다. 하락폭이 깊지 않더라도 어제처럼 하락의 움직임이 종가권에 일단 좀 줄어드는 모습이 나오더라도 그런 상황이 필요하고요. 사실 어제 우리 거래소 시장이 거래가 엄청나게 많이 됐습니다만 착시 현상이 있습니다. 특정 종목의 거래, 미래산업의 거래가 엄청 증가됐기 때문에 사실 이걸 빼게 되면 평소에 거래가 줄어든 추세의 거래만큼밖에 되질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제 1960포인트 정도, 이 정도가 저점이 될 수 있는, 물론 그보다 조금 높게 잡았었습니다만 60대에서 저점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딱 1960선대로 바로 20일 이동평균선 언저리까지 저점을 좀 낮춰서 잡도록 하고요. 반등 시의 포인트도 어제 종가 대비 한 5포인트 남짓 기술적으로 반등할 수 있는 여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도로 그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1960선과 1985선을 저점과 고점의 밴드권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조금씩 2000선이 좀 멀어지는 그 모습이네요. 어제 현금과 주식 비중을 좀 조절하셨거든요. 8대2, 주식 비중의 8% 계속적으로 80% 유지를 좀 해나가야 될까요? 네, 현재 시점에서 주식 비중을 급격하게 줄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몇 차례 강조 말씀드린 대로 이 80%의 주식 비중을 그대로 홀딩하고 끌고 안고 가는 전략보다는 매매를 함으로 인해서 단기적인 차익을 실현할 수 있는 접근. 그래서 빈번한 매매가 좀 필요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인 틀 안에서 80대 20의 비중은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관심 섹터로는 어떤 종목군들을 좀 봐야 되겠습니까? 네,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20일 지지력을 좀 보이는 종목군들. 일단 거래가 증가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만 우선은 기술적인 부분에서 핑계거리가 존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일 이동평균선을 지지하는 종목, 거기에 거래량이 좀 증가된 가격권대 위에 있다면 좀 더 의미가 있겠죠. 첫 번째 두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 두산 보시는데요.
여기가 바로 거래가 증가돼 있는 부분이죠. 최근 들어서 주가는 최근 약세의 모습을 계속해서 좀 보여지곤 있습니다만 약세 움직임보다는 3일째 몸통이 좁은 그런 캔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어느 정도 하방 경직이 21선 전후에서는 형성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두 번째 종목은 삼성정밀화학을 볼 건데요. 마찬가지의 모습이죠. 20일 이동평균선 언저리에 근접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절대적인 하방 경직이 우선은 형성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제 거래 증가라고 하는 것이 확인된다면 플러스 알파 요인으로 두 종목 다 작용되겠습니다만 일단 중요한 것은 지지력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부분인 만큼 물론 아침 시초가 강세 또 장중 강세 추격 매수는 배제하셔야 됩니다. 20일 지지력이 확인됐다는 것은 반드시 21선에 걸친다기보다는 살짝 눌렸다 되돌아가는 것이 훨씬 더 탄력적인 모습이 될 수 있는 만큼 21선에 살짝 밀려서 눌리는 시점 이런 부분을 단기적인 측면에서 접근 포인트로 잡아주시는 게 효과적인 전략이 될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동안에는 수급 측면에서 종목을 많이 좀 골랐었는데요. 오늘 기술적인 부분에서 종목이 골라졌습니다. 그동안 21선의 지지력을 좀 보였던 종목인데 오늘도 과연 이런 모습이 유지가 되는지 살펴보시면서 두산과 삼성정밀화학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하재누리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자,